1800년 6월 28일 오후 2시 조선 정조 숨을 거둡니다.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나폴레옹이 유럽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개혁의 꿈과 함께 눈을 감았고 한 명은 황제의 왕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조실록과 프랑스 전쟁부 공식 기록이 증명하는 1800년 6월의 잔인한 평행이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평행입니다. 1800년 6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동양과 서양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후 100년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오늘은 정조실록과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 기록을 토대로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800년 6월 14일) 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께서 등에 종기가 발하여 약방에 명하여 약을 올리게 하였다. 작은 부스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기가 조선 역사를 바꿉니다. 정확히 같은 날 이탈리아 북부 마럽보 평원 나폴레옹의 프랑스군 28,000명이 오스트리아군 31,000명과 대치합니다. 병력에서 밀립니다. 오전 내내 밀려납니다. 오스트리아 사령관 멜라스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본진으로 돌아갔습니다. 6월 15일 정조실록에는 약방도제조 서용보가 입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6월 16일 대신들이 모여 약을 올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6월 21일 여기서 결정적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의관들이 여는 밤을 씁니다. 수은 증기를 환부에 쏘미는 치료법입니다. 당시로서는 표준 처방이었지만 현대 의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게 문제였습니다. 수은 중독은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이미 종기로 약해진 몸에 수은까지 더해지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름꽃 평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후 5시 나폴레옹은 후퇴를 명령합니다.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제 장군의 예비군 5,200명이 나타납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프랑스 기병대가 오스트리아 중앙을 돌파하고 오스트리아군은 무너집니다. 최종 결과 프랑스군 사상자 6,000명, 오스트리아군 사상자 14,000명, 나폴레옹의 극적인 승리입니다. 마럼코 전투 이후 나폴레옹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0년 7월 오스트리아는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1801년 2월 민네빌 조약으로 오스트리아는 라인강 서쪽 전체를 포기합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1802년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로 종신 통령이 됩니다. 찬성 360만 표, 반대 8,000표. 압도적입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월 22일 정조실록에는 밤새 신음소리가 군에 울려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 23일 대신들이 교대로 구세 상주합니다. 6월 25일 정조는 이미 의식이 흐릿합니다. 6월 27일 정조는 11살 세손 손조를 부릅니다. 너는 훗날 크게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오후 2시 정조실록 제54권 24년 6월 28일조 이민일 미씨의 임금께서 영춘헌에서 승하하시니 나이 49세였다. 그가 추진하던 모든 것이 멈춥니다. 수원 화성 건설 후속 계획, 규장각 중심의 문예 부흥, 장령령 확대를 통한 왕권 강화, 노론 벽파 견제 전략 모두 백지화됩니다. 정조 승하 직후 11살 순조가 즉위합니다. 하지만 실권은 정순왕후 김씨에겐 넘어갑니다. 순조실록 즉위년 7월 초 1일조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세도정치 60년간 계속됩니다. 안동 김씨, 풍영조 씨, 특정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합니다. 순조 재위 동안 조선의 재정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순조실록 25년 3월조를 보면 전정, 군정, 환곡, 삼정이 모두 문난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전정은 토지세인데 양반들이 토지를 빼돌리고 세금은 평민에게 전가합니다. 군정은 군역세인데 죽은 사람, 어린아이, 심지어 개에게도 군역을 부과합니다. 환곡은 빈민구제국식인데 이자가 원금의 수십 배로 불어납니다. 같은 시기 나폴레옹은 무엇을 했을까요? 1804년 3월 나폴레옹 법전을 반포합니다. 총 2286개 조항, 사유재산권 보장, 법 앞의 평등, 종교의 자유 모두 명문화됩니다. 이 법전은 프랑스뿐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일부 지역에서도 채택됩니다. 근대 법체계의 기초가 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합니다. 교황 비오 7세가 참석했지만 나폴레옹은 스스로 왕관을 씁니다. 내 권력은 신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말없고 전투 승리 4년 만입니다. 35세의 황제 탄생입니다. 1811년 홍경래에 난이 발생합니다. 평안도 전역이 들끓습니다. 관군이 진압하는데 5달이 걸립니다. 1833년 순조가 승하하고 헌종이 즉위합니다. 고작 8살입니다. 또다시 수렴청정입니다. 세도정치는 계속됩니다. 1849년 헌종이 승하하고 철종이 즉위합니다. 19살이지만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왕족입니다.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안동 김씨의 꼭두각시입니다. 철종 13년 전국에서 밀란이 폭발합니다. 진주, 상주, 단성, 산청 7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철종실록 13년 2월조 백성들이 관아를 불태우고 수령을 내주쳤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나폴레옹은 1815년 워털루에서 패배하고 1821년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리세이 공립학교, 프랑스 공립중등학교 1802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운영됩니다. 프랑스 은행 1800년에 설립했습니다. 중앙은행 시스템의 모델이 됩니다. 미터법 1800년대 초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확산시킵니다.
지금 전 세계 표준입니다. 정조는 무엇을 꿈꿨을까요? 정조실록을 분석하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건설. 상업과 군사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정조는 화성에 장육용 병력을 주둔시키고 전국의 상인을 모아 경제 허브로 만들려 했습니다. 둘째, 규장각을 통한 인재 양성.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려 했습니다. 정조 제위 24년간 규장각에서 양성된 인재가 200여 명입니다. 셋째, 왕권 중심의 개혁 정치. 노론 벽파를 견제하고 탕평책으로 권력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정조가 1810년까지만 살았어도 순조는 21살이 됩니다. 성년입니다. 수렴 정정이 필요 없습니다. 10년이면 수원 화성의 건설이 완성됩니다. 규장각 인재들이 조정 핵심으로 진출합니다. 장육룡이 3만 명 규모로 확대됩니다. 노론 벽파의 권력 기반이 무너집니다. 조선의 근대화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초반 프랑스 국가 예산은 약 6억 프랑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매년 1억 프랑씩 증가합니다. 조선은 어땠을까요? 순조실록을 보면 정확한 국가 예산 기록이 없습니다. 세도정 지식이 재정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증거입니다. 181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발명됩니다. 1825년 최초의 철도가 개통됩니다. 같은 시기 조선은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느라 정신없습니다. 기술 발전, 경제 성장 모두 멈춰 있습니다. 1846년 프랑스 군함 세 척이 충청도 해안에 나타납니다. 조선 조정은 패닉에 빠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헌종실록 12년 7월초 이양선이 나타났으나 대응책이 없다. 솔직한 기록입니다. 1850년대 서양 열강이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진출합니다. 1853년 해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시킵니다. 1856년 에르호 사건으로 청나라가 무릎 꿇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쇄국 정책을 고집합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집권합니다. 경북궁을 증건하고 서원을 대거 철폐하며 왕권 강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875년 운요호 사건이 터집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문호를 엽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1800년 6월 정조는 왜 죽었을까요? 순조실록과 헌종실록에는 정조 사인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독살설, 과로사설, 병사설 여러 설이 있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그가 너무 일찍 죽었다는 것. 49세.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타이밍입니다. 나폴레옹은 왜 성공했을까요? 개인의 능력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법전, 교육, 행정. 그가 죽어도 시스템은 남았습니다. 정조는 왕권에 의존했습니다. 그가 죽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어도 제도는 살아남았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1800년 6월 28일 조선의 시계는 멈췄고 유럽의 시계는 빨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고 프랑스는 여전히 강대국이었습니다. 1800년 6월 한 명의 군주는 미완의 개혁을 남기고 떠났고 한 명의 군주는 완성된 시스템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국가의 100년을 어떻게 바꾸는지.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정조와 나폴레옹 중 누가 더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었습니다.